1억 정도를 갖고 네. 그렇게 25% 복리가 나오는 네. 예, 그런 상품에도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예, 워렌 버핏도 23% 정도밖에 안 네. 되니까요. 근데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예. 워렌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1등 주식에다만 투자를 했으면 네. 그 정도를 벌었죠. 오늘 책은 바로 V체인저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 네일리프 예. 요 책이 이제 굉장히 좀 핫해서 예. 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작년에 좀 그 핀때가 좀 잘 맞았어요.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마이너스 3%가 뜨면 네. 예, 주식을 다 팔아라. 네.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책에 이제 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황에 대해서 좀 그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0월 달에 그러니까 뭐 연준이 이제 이자율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네. 그때 한 뭐 고점 대비 한 30% 이상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공황이 오는가 어떤 책을 봐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 이제 좀 살펴보다가 차라리 그러면 이제 2000년 닷컴 버블이나 아니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뭐 저는 이제 그 전에 네. 1980년도 이전에 이제 이후에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87년도 이제 그 블랙 먼데이까지 전부 봤더니 그 나스닥에 그 한 마이너스 3% 예. 그러니까 이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3%가 뜨면 그때서부터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이제 한 번씩 정도 뜨는데 그 연속으로 뜨면 이제 아 이게 공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한 4번 정도가 뜨면 아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뜨면은 한 달 플러스 1일 정도 기다리면 이제 거의 모든 위기는 다 지나가더라고요. 거의 뭐 예외가 이제 한 30년 40년 만에 거의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한 달 기다려라. 일단 마이너스 3% 뜨면 다 팔고 그리고 마이너스 3%가 한 4번 정도 뜨면 그때서부터 공황인데 그 2000년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한 3년 반이 갔어요. 그게. 네. 예, 그러면서 한 80%, 85%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가 4번 뜨면 그때서부터 이제 공황이니까 2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면 그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식을 이제 만들어서 작년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출판을 그때 한 1월 30일 정도 했었는데 1월 30일 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공식이 어딨냐. 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어떤 외국 책에서도 본 적이 없다. 막 그랬으니까 이제 좀 거부감이 좀 많았었죠. 그리고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감기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2월 달 이제 2월 23일서부터 마이너스 3%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연속으로 계속 뜨니까 책을 보고 이제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은 팔고선 원금은 지켰어요. 예, 원금은 지켰고 그리고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포모가 심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조기에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좀 일트라도 좀 조기에 들어갔는데 네. 2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다 보니까 한 6월 달까지 이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좀 있어서 요번에 이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네. 그 V의 체인저 예, 이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버전 이제 이야기해 주시려고. 예. 이렇게 나와주신. 자, 어쨌든 이 책에서 주로 이제 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 하나가 코로나로 바뀐 세상, 향후 세상은 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담으신 건데. 그렇죠. 예. 가볍게 이제 내용을 짧게 요약만 한번 하고 제가 좀 심층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코로나 이후 세상은 이제 이미 바뀌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더 바뀌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 코로나 이후도 바뀌는데 네. 이렇게 이제 양적 완화와 이제 네. 금리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로 금리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 네. 부의 양극화가 좀 일어납니다. 예.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양적 완화하고 이제 그 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뭐 은행에서도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네. 있는 기업에 이제 돈을 주로 많이 빌려주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애플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꿔서라도 그렇게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세계 1등주 같은 데 투자를 하시면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주가는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네. 이게 뭐 앞으로 이제 금융 장세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번의 이제 기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 현금 유동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이 이제 좀 유리하다라는 것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뭐 초기에는 뭐 이제 다 오르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아무래도 이제 차별화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오르는 데가 이제 더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원금 상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실도 많이 나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부의 양극화를 따라서 네.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는 방법 좀 뭐가 있을까? 책에 보니까 뭐 4가지 있는 것 같던데. 그 4가지는 네. 뭐 그 원래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부제로 그렇게 써놨고, 네. 예,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게 있어요. 네. 예, 그건 뭐 다 아실 테고, 예, 그러니까 뭐 원래 부자로 태어나거나, 예, 네. 아니면 이제 부자하고 결혼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투자자인데, 자기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투자자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하는 게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월급쟁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거는 원래서부터 이제 뭐 부자 뭐 집안에 태어나면 그렇게 되겠지만 뭐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그냥 서민들이 돈을 벌어서 모아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억은 모아야 된다 일단 1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근로소득으로 모으고 네. 그리고 1억을 갖고 1년에 이제 한 25% 네. 2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네. 그게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면 복리로 가면은 이게 이제 한 10억이 되거든요. 10배가 뛰거든요. 그리고선 다시 또 이제 25%의 수익을 또 내면 그게 20년이 지나면 다시 10배가 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이제 1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제 뭐 KB에서 보니까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제 뭐 자산이 최소한 한 40억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1억을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복리로 불릴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는 방법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1억도 투자 소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억을 이제 100만 원씩만 모은다 하더라도 거의 뭐 1억을 모으려면 한 10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거의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이제 힘든 시간인데 네. 그런 시간을 견디고 1억을 모았을 때는 이렇게 25%씩 올라가는 그런 자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시간을 못 견디니까 네. 100만 원으로 이제 100배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네. 1억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이라든가 코인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안 하죠. 비트코인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잡코인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식들도 주로 이제 밈주식 같은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복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터 린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제 주식을 5개 정도를 사면 그 중에서 하나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하나는 많이 떨어지고 3개는 똔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팔아서 그 많이 오르는 것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물을 줘라. 그러니까 그 불타기를 해라라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일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좀 오르면 떨어질까봐 한 5% 정도 오르면 먹어요. 예, 팔아요.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진 곳에다가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잡초 기르기인데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피터 린치니까 5개 중에 1개가 올랐다.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사면 1개가 오른다. 예, 실제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억이 있다고 쳐봐요. 네네. 예, 그리고선 이제 1개가 더블을 쳤다라고 한다면 1개는 20개 중에 1개니까 500만 원 정도가 500. 되죠. 예. 그 중에서 더블을 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1억에서 500이 올랐으면 5% 오른 거예요. 더블이 쳤는데. 근데 실제로 그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난 한 5년간 거의 한 500%가 올랐고요. 예, 5배 정도가 올랐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1등 주식이 더 갈 거다. 요거는 이제 인터뷰 하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왜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87% 올랐고 네. 올해도 25% 정도는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5% 정도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25%씩 이제 1년에 25%씩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20개 중에 1개가 올라가지고 뭐 5% 정도밖에 안 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0만 원이 1000만 원 된 거니까 5%밖에 안 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25%가 되려면 5개가 올라야 돼요. 네. 5개를 잘 찍어서 그게 더블을 다 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더블을 치는 거를 이제 하기도 되게 힘들 뿐더러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한 5% 오르면 또 팔아요. 팔아가지고 그 이제 떨어지는 데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 메우다 보니까 이제 1억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게 잡주를 갖고 그러니까 네. 차라리 1억 정도를 갖고 네. 그렇게 25% 복리가 나오는 네. 예, 그런 상품에도 해야 되는데 25% 복리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죠. 예. 워렌 버핏도 23% 정도밖에 안 네. 되니까요. 근데 예.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예. 워렌 그러니까 버핏- 워렌 버핏도 1등 주식에다만 투자를 했으면 네. 그 정도를 벌었죠. 예.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이제 그 13F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분기마다 이제 자신의 이제 자산 현황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보시면
워렌 버핏이 한 88%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코카콜라. 그리고 코카콜라도 언제 샀냐면 1987년도에 이제 블랙만데이 터진 다음에 이제 못 사다가 그때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 네네. 그것도 이제 1992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저축 대부조합 거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저축 대부조합 때문에 이제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샀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2009년도에 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이 터지고 나서 이제 위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애플을 2016년도 정도에 샀습니다. 근데 그 비중이 얼마냐면 88%예요. 네. 거의 90% 가까이 되고 그리고 애플의 비중이 51%입니다. 원래 47%였는데 팔았는데 오른 거예요, 애플이. 얘도 어떻게 보면 1등 주식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찰리 먼거도 이제 평생 동안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면 몇 개 종목 정도를 갖고 가야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워렌 버핏은 한 20개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찰리 먼거는 한 3개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잘 보시면 그게 1등 주식을 갖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익률이 좋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이제 25%까지 안 나오는데 네. 이게 그 이제 위기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위기 때를 이제 잘 이제 넘기면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리밸런싱이라든가 뭐 말뚝박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잘 넘기면 오히려 이제 그때 플러스가 날 수 있는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떴을 때 이제 전부 팔아라 했을 때 그때 뭐 오르긴 했지만 그때 이제 다 팔고 이제 바닥에 좀 들어갔으면 네. 그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서 한다면 25%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가 한 9.1% 정도 되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네. 배당까지 하면 10.1% 정도 되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이제 S&P 500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그러니까 정기 500등까지 모아놓은 곳이다. 예. 근데 세계 1등은 정기 1등이다. 그러니까 500등까지 모아서 이제 평균을 내버리니까 이제 10%가 안 되는 거고 세계 1등은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 5년간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게 네. 그런 이제 정규 1등이니까 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지 않냐. 네. 그리고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놈이 다 먹는 세상입니다. 예, 플랫폼 기업이 다 먹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전에는 뭐 그렇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잘 나간다는 그런 회사들 보면 은행업 아니면 뭐 엑선모빌이라든가 이런 그런 기업, 뭐 GE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그런 기업들은 원래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한번 물건을 팔면 이제 땡이었어요. 구독 모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구독 모델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왜 요즘에 그렇게 많이 오르냐라고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MS365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구독 모델로 돌리면서 네. 매년 꾸준히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이제 유지가 되죠. 네. 예, 그러면서 되는데 애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한다 그랬을 때는 윈도우로 했으면 윈도우에서는 자기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깔아서 했는데 네. 지금은 애플에다가 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컨펌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앱스토어에다 올려야 되는데 앱스토어에다 올리면 그 수익 발생하는 것의 30%는 애플이 다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은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애플의 앱스토어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30%를 애플이 먹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애플이 이야. 엄청난 그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과거의 수익률보다도 앞으로의 수익률은 25%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1등 주식에다 투자하는 게.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제 주식책들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뭐 쉽지 이렇게 차트도 봐야 되고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1등 주식에다 투자를 하시면 뭐가 좋냐? 일단은 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다른 주식들은 이제 떨어졌을 때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몰라요. 네.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만약에 30%가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갖고 엄청 고민을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 이제 팔았어요. 그럼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떨어졌을 때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1등 주식은 떨어지다 보면 2등하고 바뀝니다. 순위가 평소에는. 아, 네. 그럼 그 2등이 1등이 된 걸 사라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50대 50으로 갖고 가요. 그럴 때는 50대 50으로 갖고 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다가 네네. 만약에 이제 2등으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1등에서 2등으로 올라온 애가
만약에 이제 2등하고 10% 이상, 1등하고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네. 이제 시가총액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 팔고 다시 1등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꼭 미국 주식만도 아니에요. 뭐 만약에 이게 뭐 중국 주식이 그렇다. 네. 그럼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시가총액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주식이 현재가 트렌드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좋은 주식이냐는 시가총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 효율 가설이잖아요. 시장 네. 뭐 이런 가치는 전부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네. 근데 시장이 다 같이 판단을 해놨으니까 그걸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이 가끔가다 이제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때가 가끔 네. 있으니까 그럴 때만 좀 피하시면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주식을 하는데 네. 아침 9시서부터 이제 국내 주식 장을 봐요. 근데 이제 한 8시 반서부터 이제 팔 거를 미리 이제 쫙 이제 체크를 하고, 그리고 3시 반까지는 이제 꼼짝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판 거, 또 내일 살 거, 이걸 막 하면서 이제 저녁까지 보내다가 전업 투자자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공부를 또 하죠. 뭐 차트 공부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1등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어차피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장이 밤에 열리니까 밤에 이제 투자를 해놓고 이게 그거만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3%가 떴나 안 떴나 이거만 보고, 만약에 떴으면 뭐 이제 뭐 아니면 이제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으면 뭐 리밸런싱 같은 걸 보면서 그 정도만 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는 작년 코로나 위기 때는 굉장히 많이 네. 뜨긴 했지만 네. 그때도 어차피 뭐 매뉴얼대로 했다면 그렇게 막 사고 팔고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거의 평소에는 내 생활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뭐 요즘에는 이제 장이 이제 6시에 끝나는데 서머 타입 때는 한 5시 정도에 끝납니다. 근데 그때만 보든지 아니면 그때 꼭 안 일어나도 됩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하고 뭐 그 다음 날 장에서 팔면 돼요. 만약에 이제 팔 게 있으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다. 네. 그리고 그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네. 뭐가 있냐면 이제 양도세,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양도세가 있죠. 예, 양도세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 보고 야, 양도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1등 주식을 포함해서 다른 주식도 사고 팔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5월 달 정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다 하는데 그거를 전부 계산을 한번 해보라 그래요. 계산을 해본 다음에 1등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았다면 너는 그 주식들을 사고 팔고 해도 된다. 근데 1등 주식보다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다. 네, 1등 주식을 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굿즈의 금액이 들어가서 네. 하는데 그 이제 분산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한 20개 정도는 분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개 떨어지고 뭐 하고 뭐 손절치고 막 그러면 네. 그 수익률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1등 주식은 장이 같이 빠질 때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꾸준히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주식들은 뭐 하나를 뭐 100% 먹었다. 네. 뭐 이렇다 하더라도 네. 손절칠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 피터 린치의 말처럼 뭐 5개 중에 하나를 잡는 사람도 이제 네. 피터 린치도 겨우 한 29% 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아주 대단한 건데, 근데 피터 린치의 이제 그 머리와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정보력과 그 정도의 이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정도를 못할 바에야 네. 차라리 1등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네. 삶을 즐겨라. 예. 저는 이제 그 주의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1억을 모으고 투자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1억을 모을 동안은 그냥 어설프게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1억을 꼭 모을 필요는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직이다. 네. 그러면 이제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부동산을 샀다면 전세금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전세금 올라간 걸 갖고 그걸 갖고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 자기가 이제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모으는 게 꼭 아니더라도 1억을 갖고 빨리 그 내가 이제 25%보다 더 나올 수 있다면 네. 아주 위험한 방법만 아니면 네. 차라리 뭐 한 2, 3% 정도 되는 이자를 준다 하더라도 1억을 모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 굳이 자기 돈만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죠. 예. 자, 책에 보면 이제 제갈량의 뭐 새 주머니라 할 만한 비책에 이제 비유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포모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크게 상관없이 주가 관리가 가능한 이제 두 개의 법칙, 그다음에 하나가 또 이제 3%를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제갈량의 새 주머니는 그 이제 삼국지에서
그 유비인가요? 간호인가가 이제 어쨌든 뭔가 너가 힘들어지는 순간에 이거를 열어보면 그때마다 이 해결책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갈량이 준 이 세 가지 비책을 아마 비유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뭔가요? 예, 제가 쓴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마케팅용으로 그렇게 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리밸런싱은 뭐냐면 첫 번째가 리밸런싱인가요? 첫 번째 리밸런싱, 두 번째 이제 말뚝박기, 네. 세 번째가 이제 마이너스 3%인데 네. 마이너스 3%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했듯이 그쵸. 공항이 왔을 때 이제 그 마이너스 3%가 뜨면 원래는 다 팔고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려라라는 여기서 것이고 한번만 하나 짚고 갈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3%는 S&P 지수를 말하는 거고 아니요, 나스닥 지수를. 나스닥이죠. 나스닥 지수. 왜냐하면 왜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이제 30년간 통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인베스팅닷컴을 보면 뭐 S&P 주식, S&P 500 같은 경우는 그 거의 한 92년서부터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고요. 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1980년서부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이제 더 많고. 그리고 일단 S&P 500은 시장을 약간 왜곡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등생들만 좀 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은 나스닥 100 지수가 아니고 나스닥이다 보니까 네. 나스닥에 나와 있는 모든 지수들을 다 포함한 거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세계 1등 주식이 일단은 기술주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맞지 않나. 기준은 나스닥이다. 네, 나스닥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의 일간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3%가 뜨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에 되게 간단했습니다. 마이너스 3%가 뜨면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려라. 전부 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에 4번이 떴다. 일단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뭐 지켜보는 거죠. 그래 한 달 안에 4번이 떴다. 그러면 2달 플러스 1일을 기다려라. 이게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던 아주 심플한 그 책의 내용인데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 이제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뭐 반대를 할 일도 별로 없었고 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전혀 일사천리로 이제 통화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08년도 위기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잖아요. 금융위기는 이제 은행이 잘못한 거고 은행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50%가 넘게 또 빠졌었어요. 그때 한 55% 정도가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의 법칙이 좀 무력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 1929년 공항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만든 법칙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준이 빨리 이렇게 등판할 줄 몰랐다. 그렇게 이제 보고선 요게 이제 그 시대에 맞게 다시 변형을 해야겠다. 업그레이드를 연준도 해야겠다.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그게 이제 2018년도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떨어지면서 제가 그 진짜 몸으로 느끼면서 그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리밸런싱인데 리밸런싱은 뭐냐면 평소에도 이제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주식이 떨어질 수 있는데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올 초에 뭐 한 17.5% 정도가 빠졌습니다. 17.5% 정도가 빠졌고 한 15% 정도 빠진 게 한 몇 번 있었어요. 한 2번 정도. 그랬었는데 이거 빠지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3%가 안 뜨고 빠진 거죠. 마이너스 3%가 떴으면 차라리 팔고선 그 밑에라도 들어갔을 텐데 마이너스 3%가 안 뜨고 계속해서 줄줄줄줄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뭐 2.5%씩 빠질 때 만약에 10%씩 팔았다면 그러면 25% 정도 빠졌을 때는 내 주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주식을 다시 살 건지 아니면 뭐 거기서 이제 물타기를 할 건지 아니면 현금을 더 보유하고 더 많이 떨어질 때를 볼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그 할 수가 있다 보니까 2.5% 빠질 때마다 뭐 10%씩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25%까지 다 빠졌을 때는 내가 그때 달러를 갖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존버가 있죠. 존버 하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죠. 이번에는 2.5% 하락할 때마다 10%씩 판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살 때는 이제 두 구간, 그러니까 5%가 다시 오르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도 이제 쭉 그 사례들을 이제 써놨는데 굉장히 많은 사례들에서 그 올라갈 때는 에스케일레이터처럼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다 떨어질 때는 진짜 엘리베이터처럼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처럼 떨어질 때 그때도 이제 한 2.5%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1등 주식이니까 그 정도 빠지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2%, 13%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테슬라 멘트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다른 주식은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막 급락하는 주식들이나 뭐 하루에 20%, 30%씩 빠지는 주식들은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세계 1등 주식이나 아니면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이너스 3% 뜨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2.5% 빠질 때마다 조금씩 팔면 10%씩 팔면 어느 정도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뒤쪽에 이제 한국의 이제 강남 부동산하고 엮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랬을 때 이제 현금을 쥐고 있어야 돼요.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구간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좀 바닥에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등 주식도 그 혼자서 45% 정도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2012년도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고, 그러면서 2012년도 10월서부터 4월까지인가 그때 한 45% 정도가 빠졌어요.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예. 네. 근데 그때도 리밸런싱을 했다면 거의 한 20% 정도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네. 리밸런싱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뚝박기인데, 말뚝박기는 그 뭐 표가 없으면 좀 설명하기 힘든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25% 말뚝박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50% 말뚝박기가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25%는 왜 25%고 네. 이제 50%는 왜 50%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기간, 네. 그때는 25%로 나눠요.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페드가 이제 그 전면적으로 좀 주식 시장이 떨어졌을 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이제 페드의 정책이 바뀌었고요. 네. 벤버냉키 이후에. 그래서 그 양적 완화 제로금리 기간에는 25% 이제 구간까지 떨어지질 않아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 예. 올려주는 게. 어떻게든지 지금 뭐 보면 세계 1등이 좋은 게,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뭐 한국은행이 주가 떨어졌다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죠. 네. 그리고 오히려 뭐 박스피에서 움직이는데 막 금리 올려버리고 막 그러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오히려 금리 올리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올리고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도 굉장히 시장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가 듣기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한국은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의 7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에 그거 관계된 것보다는 부동산에 그렇죠. 좀 더 치중하는데, 미국은 금리랑 주식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주식 자산이 70, 80이니까 여기를 훨씬 더 포커스를 둔다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던데.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은행은 미국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아니면 테이퍼링 할 것 같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먼저 올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좀 한다기보다는 뭐 그러면 지금 막 금리 같은 거 계속해서 올리면 안 되죠. 예, 근데 하여튼 좀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린다거나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고 환율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양적 완화 제로금리 기간,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가 있었거든요. 신용등급을 이제 S&P에서 네. AA, 트리플 A에서 이제 더블 A로 이제 바꾸면서 그때 마이너스 3%가 5번이 떴어요. 그랬는데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한 11%, 12%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1등이 엑소모빌이었는데 그것도 한 10%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약에 다 팔고선 2달 플러스 1일을 기다렸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는 25% 이상 안 빠진다. 네. 예, 그러니까 25%일 때 이제 100%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역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5%일 때 100%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한 10몇 프로 떨어졌을 때는 한 40%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선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도 안 사고, 예, 예, 떨어지면 이제 더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뚝박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끝나는 기간은 이제 2달 플러스 1일이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냐면 미리 이제 팔았잖아요.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 이기는 거는 그 누구 수익률을 이기면 25%가 되냐면 1등의 수익률을 이기면 이제 존버를 했을 때 1등의 수익률을 이기면 25%를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룰에다가 이제 너무 그 룰은 일단은 최소한 내가 이제 손해를 이제 크게 안 보겠다라는 게 룰이고, 그 원칙은 뭐냐면 그때 과감히 다 100%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기면. 그러니까 내가 존버한 사람보다 내가 한 20%를 먹겠다 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그러면 그때 내가 현금화 시켰던 걸 모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50%는 뭐냐면 이제 양적 완화 제로 금리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연준이 손을 놓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외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거의 한 55% 정도까지 빠졌고, 네. 2008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도 네. 35% 정도가 빠졌고, 네. 그리고 2020년 이제 3월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 3% 정도가 빠졌는데, 네. 그거는 25%로 보는 게 아니라 25%에서 이제 전량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에서 전량 들어가는 걸 보고 35% 정도 됐을 때는 내가 70%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포모가 훨씬 덜하죠. 왜냐하면 70%를 다 들어간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는 안 사는 거예요. 2달 플러스 1일 무조건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30%를 내가 더 갖고 있는 거죠. 혹시나 50%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로 내가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말뚝박기는. 25%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일 때 그때 25%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50% 말뚝박기로 들어가서 네. 50%까지 떨어졌을 경우는 내가 전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